초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장량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고제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장량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죠. 심지어 그는 적군을 상대로 기발한 계책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유방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모두 상담해주는 등 유방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해 대장군 한신, 명제상 소아와 함께 건안삼걸로 이름 높았던 장량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소개드렸던 유방이나 한신 등이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서 장량은 한나라의 명망 있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닌 한나라 최고의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량의 조국이 진나라에게 멸망당하면서 젊은 시절의 장량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 진나라의 지도자인 진시황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마침 자신과 뜻이 같은 창해군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 장량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위해 120근이나 되는 철퇴를 만들어줬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지금의 하남성 동남쪽에 있는 방랑사에서 진시황이 순찰 나오는 길목에 미리 숨어 있다가 그를 저격했죠. 창해군이 120근의 철퇴를 날려 진시황이 탄 것으로 짐작되는 마차를 박살낸 것인데요. 하지만 진작부터 암살의 위협에 시달려왔던 진시황은 항상 외출할 때 가짜 수레를 앞뒤로 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현대의 대통령들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 차량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그렇게 창해군이 날린 철퇴가 가짜 수레로 날아가면서 진시황을 암살하는 데 실패한 장량은 분노한 진시황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성을 모두 바꾸고 합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합의에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장량이 물가에 있었는데 다리 위에 서 있던 노인 한 명이 장량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신의 신발을 벗어 다리 아래로 던져버리고는 장량에게 그 신발을 주워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장량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나이 많은 사람의 부탁이니 노인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그 신발을 주워서 갖다 줬죠. 그런데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신발을 주워왔으면 당연히 신겨주는 것도 해야 한다며 뻔뻔하게 자신의 발을 내밀었고 그렇게 장량은 노인의 신발까지 직접 신겨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노인이 크게 웃고는 장량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을 만하다며 오이로 아침에 다시 이곳으로 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죠. 장량은 닷새 후 아침 다시 그 다리로 나갔는데 이미 노인이 그곳에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량에게 늙은이를 기다리게 만드는 버릇없는 놈이라며 소리친 후 닷새 후 다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오이루 장량은 아예 이른 새벽에 약속 장소로 갔지만 이번에도 먼저 와있던 노인에게 욕만 잔뜩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또 닷새 후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는데요. 계속해서 욕을 얻어먹자 오기가 생긴 장량은 아예 닷새 후가 아닌 나흘째 되는 날 저녁부터 다리로 가서 밤을 새며 노인을 기다렸다고 하죠. 그렇게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에 장량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노인은 장량을 크게 칭찬하며 태공병법이라는 이름의 책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익힌다면 10년 후에는 제왕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다시 찾고 싶다면 13년 후 제북의 곡성산 밑에 노란 돌이 하나 있을 텐데 그 돌이 바로 자신이라 생각하라는 말을 남긴 채 마치 산신령처럼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엄연히 정사인사기에 있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기록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마도 장량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일부러 신비로운 이야기를 지어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네요. 합의에 있던 시절 장량은 항우의 숙부인 항백과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항백은 살인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기에 처해 있었는데 장량이 그를 몰래 숨겨주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결과 둘 사이가 급속도로 친해졌고 이때의 친분 덕분에 훗날 장량이 모시던 유방 또한 항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기원전 209년 진시황의 폭정을 참다 못한 백성들이 진승 오광의 난을 기점으로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얼마 후 장량은 유방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출신 가문도 살아온 방식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의외로 그들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대화가 무척 잘 통했다고 하죠. 장량은 그때까지 병법이라고는 일도 모르던 무식한 유방에게 태공병법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르쳤고 유방 또한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훗날 실전에서 써먹었다고 합니다. 유방 입장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부하들 또한 병법이라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건달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병법의 통달한 장량을 보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에게 배운 것들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자 그때부터 점점 더 장량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유방은 초나라 회왕의 명을 받아 군사들을 이끌고 관중 지역을 향해 나아가던 중 요관이라는 관문이 앞을 가로막자 즉시 이만의 군사들을 동원해 정면으로 공격을 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장량이 유방을 말리며 정면으로 싸우면 아군도 피해가 많을 수 있으니 먼저 금운 보화를 보내서 상대편 장수들만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장수를 잃은 병사들은 섬멸시켜버리자는 계책을 냈고, 장량의 계책을 따른 유방은 손쉽게 요관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방은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도착했고, 얼마 후 진나라 왕인 자영의 항복까지 받아내죠. 본래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유방은 진나라 제국 수도 함양의 화려함에 흠뻑 빠져서 그곳에 머물며 본격적으로 망나니 짓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량이 주공께서는 천하를 위해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곳에 오자마자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면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그를 말렸고, 유방도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순순히 보물과 미녀들을 포기하고 아예 궁궐 밖으로 나와 진지를 차리게 되죠. 장량의 이 조언이 아니었다면 유방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믿었던 진나라의 모든 것을 유방이 먼저 차지해버렸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군사들을 동원해 유방을 공격하려 했는데요. 막강한 항우군과 붙게 되면 자신들이 처참하게 박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장량은 합의해서 친분을 쌓았던 항우의 숙부 항백에게 유방이 항우에게 대항할 뜻이 없다는 것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항백이 항우에게 돌아와 유방은 항우에게 맞설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설득한 끝에 항우가 마음을 돌리게 되면서 유방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후 항우는 유방을 당시 오지였던 파촉의 왕으로 임명했고, 장량은 파촉으로 떠나는 유방에게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파촉 지방에서 관중으로 연결된 길인 잔도를 모두 불태워버리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후 항우를 찾아가 유방이 잔도를 불태운 것은 두 번 다시 관중으로 진출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항우가 유방을 경계하는 마음을 없애려 노력했죠. 이후 장량은 항우군에 소속돼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한신을 설득해 유방의 부하가 되도록 만들었고, 제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편지를 항우에게 보내며 그가 더 이상 유방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항우가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후 파촉 지방을 나와 관중을 점령하고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까지 차지하게 되죠. 이후 팽성을 뺏겼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가 크게 분노하며 3만 병력을 이끌고 팽성으로 달려왔고, 그렇게 56만의 병사를 거느린 유방과 항우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항우와 3만 초나라 정예병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그렇게 항우에게 대패한 후 절망하고 있던 유방에게 장량이 다가와 지금 항우에게 맞서 싸우고 있는 팽월이라는 장수와 항우의 부하였던 영포를 유방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대장군 한신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 결국에는 항우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유방은 장량의 말대로 영포와 팽월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후 한신에게 일부 병력을 줘서 북방 지역을 평정하도록 시켰고, 자신은 한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항우와 대치 상태에 들어갔죠. 이후 팽월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계속해서 항우군의 보급을 끊었고, 영포와 한신도 맹활약을 한 끝에 해아라는 곳에서 항우의 숨통을 끊는 데 성공하며 마침내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방이 한나라의 초대 왕제가 된 후 장량의 말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떠돌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장량이 모든 관직을 버리고 속세를 떠난 덕분에 훗날 유방이 공신들을 숙청할 때 장량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유방은 장량을 숙청할 생각 같은 건 전혀 하지도 않았고, 장량 또한 속세를 떠나기는커녕 계속 장안에 남아서 이후로도 유방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해줬다고 하죠. 몇몇 사람들은 건한삼거린 소와 한신 장량 중에 한신은 신들린 듯한 용병술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소와는 후방에서 뛰어난 보급 능력과 행정 능력을 보여준 반면에 장량은 대체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량은 유방을 처음 만난 후 천하를 통일한 시점까지 항상 큰 그림을 그리며 유방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유방이 내리는 결정에 관여하면서 그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죠. 때문에 장량에 대한 유방의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며, 유방이 소아를 포함한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한 번쯤은 의심했던 데 반해서 장량에게만큼은 항상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때문에 유방이 장량을 이용해 천하통일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장량이 유방을 이용해 천하통일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장량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